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해도 결국 인생의 끝자락에는 누구나 혼자라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사람은 누구나 결국 혼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알고 있지만 준비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건강과 경제적,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 충실히 준비해두면 나를 위한 인생 후반전을 멋지게 보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칠기존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노아의 순응하고 현재를 소중히 여겨라. 혼자 사는 연습을 합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그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나답게 살아갈 준비를 지금부터 하자고 말합니다. 건강과 경제, 심리적인 기반을 차근히 다져두면 혼자서도 꽤 괜찮은 노년을 보낼 수 있다고요. 삶의 목표를 갖고 꾸준히 움직이며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혼자만의 시간도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혼자 바라보는 저녁 노을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평온일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은 우리에게 가만히 일러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다. 노아에 순응하고 나의 현재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나는 70세가 분수령이라고 생각한다. 60세부터 70세까지는 나이가 좀 있긴 하지만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약해졌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오히려 퇴직하고 여유 시간이 많아져서 단체 여행을 가거나 자기계발 수업을 듣거나 새로운 취미를 찾는 등 편안한 마음으로 인생을 충실하게 살 수 있다. 그런데 70세를 지나면서 크고 작은 병들이 하나둘 나타난다. 원래 좋아하던 활동을 포기해야 할 만큼 병세가 심각할 때도 있다. 인생은 70부터 시작이라는 말이 70세부터 병이 나기 시작한다는 말인가 싶으면서 앞으로 몸에 이런저런 이상 징후가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이며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지금 당장 주저없이 해야 한다. 회식 자리나 여행에 초대하는 친구가 있으면 시간이 허락하는 한 참석한다. 단 산을 오르고 물을 건너는 등 난이도가 높은 활동은 심사숙고해야 한다. 혼자서 독서, 글쓰기, 산책, 드라마, 정주행을 즐기는 것도 좋다. 70세 이전까지는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고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둔다. 70세 이후로는 체력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집중하여 자신이 가진 강점과 흥미를 발휘해 자아를 실현하는 데 주력한다. 젊은 친구를 사귀면 생활에 활력이 생긴다. 나이가 70이 넘으면 부모님이 세상에 안 계실 수도 있고 형제 자매도 함께 늙어가며 자식들은 일하고 자기 삶을 사느라 바쁘다. 비슷한 환경에 오래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가장 편안할 테지만 그럼에도 새로운 친구 사귀는 걸 잊지 말아야 사회에서 겉돌지 않는다. 회원수가 44명인 또 다른 골프 모임이 있다. 기존 팀원이 탈퇴할 때도 있지만 젊은 회원이 들어와 활력을 더하기도 한다. 내가 오랫동안 참여하고 있는 여성 성장단체에도 가끔 젊은 회원이 들어와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물론 섣불리 모임을 그만두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배움은 평생, 과학기술로 여생을 즐겁게 보낼 수 있다. 뇌는 적응하는 성질이 있어서 자주 사용하면 발달하고 그렇지 않으면 퇴화한다.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근력을 단련하듯이 내 세포도 쓰면 쓸수록 활발해진다. 70세가 넘으면 배우는 속도가 좀 더딜 수 있지만 나이 들면 남는 게 시간 아닌가. 인내심만 있다면 언제든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라인, 이메일, 페이스북, 영상통화 등 각종 통신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과 소통하고 세상과 연결될 수 있다. 긍정적 사고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다. 80세 친구 하나가 일기 유방암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약을 먹으면서 생긴 안구건조증과 무릎 퇴화로 고생하고 있었다. 친구가 탄식했다. 나이 드니까 여기저기 아프고 난리네. 내가 격려하며 말했다. 나이 들어서야 아프기 시작하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졸업한 지 62년이 된 초등학교 동창 12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 명씩 돌아가며 소감을 말했는데 대반이 이런저런 병을 앓고 있었다. 양쪽 대퇴골 골절로 수술하고 1년 넘게 재활한 뒤 어렵게 모임에 참석한 친구가 말했다. 침대에 누워서 여생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그저 감사할 따름이야. 우리 동창들을 보면 유전자, 환경, 좋은 기회가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목소리가 우렁찬 한 친구는 기력이 넘치고 쌩쌩하며 지병도 없었다. 그녀는 매일같이 걷는다. 또 한 친구는 동작이 재빠르고 우리 후배처럼 보일 정도로 동안이었다. 가정주부이든 직장인이든 자식과 손자 손녀를 열심히 키우든 혹은 직업적으로 성공했든 간에 이제는 다들 자기 삶에 만족하며 감사한다. 자기 팔자가 좋다고 여기거나 유머를 섞어 자주 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희망사항은 독립적이고 매사에 감사하며 자유롭고 유쾌한 노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나이 드는 일은 그렇게까지 무섭지 않다. 예전에는 까마득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나는 소녀에서 퇴직한 액티브 시니어가 되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이 고리타분하다고 여겼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눈에도 내가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이야말로 노년의 과업. 며칠 전 미국에 정착한 대학 동창 수링이 혼자 사는 아버지를 뵈러 대만에 왔다. 우리는 회포를 풀기 위해 서양식 레스토랑에서 만났고 둘 다 대구 정식을 주문했다. 구운 대구의 육질이 부드럽고 맛도 있었지만 샐러드 바도 있고 당, 빵 등 먹을거리가 많아서 대구는 1인분만 나눠 먹고 나머지 1인분은 포장하기로 했다. 수링의 아버지께 갖다 드리기로 한 것이다. 수링이 직원에게 말했다. 보기 좋게 포장 좀 해주세요. 젊은 아가씨가 난색을 표하자 내가 얼른 한마디를 덧붙였다. 이 친구 아버지께 가져다 드릴 거라서요. 아가씨가 백발이 성성한 우리를 보더니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97세요. 젊은 친구가 놀란 건지 감동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조심스럽게 대구를 포장하기 시작했다. 우리에게도 젊은 시절, 심지어 젖먹일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수링의 아버지도 날 때부터 97세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녀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것이다. 97세이지만 퇴직한 의사인 수링의 아버지는
지금도 여전히 정정하시다. 매일 이른 아침에 집 근처 마트까지 걸어가서 신문을 사고 낮 12시에는 상점에서 도시락을 산다. 자주 근처 서점에 들러 구경하고 은행에서 볼일을 볼 때도 있다. 집에서는 신문이나 TV를 보고 매주 놀러 오는 친구와 장기를 둔다. 식성이 좋고 잠도 잘 자고 목소리가 우렁차고 기운이 넘치는 그는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노년의 과업으로 여긴다. 나이 들어도 활기찬 생활을 즐길 수 있다. 최근 캘리포니아 대학교 어바인 캠퍼스가 2022년 학술지 노화신경생물학에 발표한 사례 보고서를 읽었다. 고혈압과 부정맥이 있고 피부암과 전립선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된 96세 어르신이 치료를 받고 병세를 억제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사망하기 4개월 전까지 움직임만 살짝 둔해졌을 뿐 인지기능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다. 사망 후 그의 뇌를 해부해보니 중증 알츠하이머병과 기타 퇴행성 치매의 뇌병변이 확인되었다. 뇌에 뚜렷한 병변이 있었는데도 왜 임상에서는 치매 증상이 없었을까? 해당 사례 보고서의 저자는 어르신의 교육 수준이 높고 몸과 머리를 쓰는 활동을 쉬지 않고 왕성하게 해온 덕분이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 그는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언어를 배웠으며 94세까지 자가운전을 하다 이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하고 95세까지 버스 여행을 자주 다녔다. 96세에 심폐부전으로 사망할 때까지 매일 걷고 책을 읽었으며 집안일과 자산관리를 했다. 어쩌면 나이 드는 일은 그렇게까지 무서운 게 아닐지도 모른다. 몸이 병들고 심지어 뇌에 병변이 있어도 신체 활동과 지적 활동을 꾸준히 하면 활기찬 노년을 즐길 수 있다. 만성질환이 생겨도 두렵지 않다. 나이 들면 다른 좋은 점도 있다. 예를 들어 90대 어르신 한 분이 경막하출혈을 겪었다. 하지만 뇌위축이라 뇌가 압박을 받지 않을 정도로 혈액을 담을 공간이 충분해 신경 손상을 입지도 않았고 증상도 없었다. 수술이 급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나중에는 혈액도 저절로 흡수되었다. 우리의 건강은 유전자, 환경, 의료, 기회, 생활 양식, 심리 상태 등 여러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그 중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건강한 생활 습관과 긍정적인 마음가짐 뿐이지만 이 두 가지는 활기찬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한다. 다시 말해 신체 활동, 지적 활동, 사교 활동을 꾸준히 하고 매사를 좋게 보는 긍정적인 사고 습관을 길러야 한다. 그러면 나이가 70이 넘어 만성질환이 생겨도 수링의 아버지처럼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노년을 살 수 있다.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식사량이 줄어든다. 어쩌면 10년 후 수링과 내가 다시 이 식당을 찾을 때는 대구를 1인분만 시켜 절반만 먹고 나머지 절반은 다음 끼니로 먹으려고 포장해 갈지 모른다. 얼마나 돈을 절약하는 셈인가. 나이가 들수록 혼자 사는 법을 연습해야 한다. 1. 하고 싶었지만 할 시간이 없었던 일을 끝낸다. 옷장에서 옷을 분류하거나 안 입는 옷을 정리한다. 사놓고 방치해둔 새 책을 읽는다. 소재나 지면에 구애받지 않고 글쓰기를 시작한다. 드라마를 정주행하며 또 다른 시공간으로 들어간다.
집에서 노래를 연습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찾는다. 그 중에서도 나는 독서를 가장 좋아한다. 독서는 마치 저자와 나누는 대화 같기도 하고 소설의 경우 인물이 처한 상황을 간접 경험하고 희로애락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2. 운동을 한다. 꾸준히 운동하면 체력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증진할 수 있다. 집에서 온라인 영상을 보며 스트레칭을 하고 기공이나 간단한 댄스 스텝을 연습해도 좋다. 러닝머신에서 달리거나 공원을 걸으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다. 3. 첨단 제품, SNS를 충분히 활용한다. 예를 들어 영상 진료, 백신 접종 온라인 예약, 재택근무, 화상회의나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다. 혹은 따로 사는 가족이나 손자, 손녀와 영상통화를 하거나 짧은 동영상을 보낼 수도 있다. 특히 라인 같은 통신 소프트웨어로 그룹 채팅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도 교환하면 소속감을 느낄 수 있어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다. 그런데 만약 불확실한 정보라면 괜히 쓸데없는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으니 전달하지 않는 게 좋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건 젊은이가 노인에게 스마트폰과 각종 SNS 사용법을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이는 노년의 생활권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코로나19 변이가 나타나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또다시 사회적 격리 조치를 시행할지 여부와 상관없이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뿐만 아니라 혼자 지내도 외롭지 않은 생활 철학을 배워야 한다. 노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좋은 점이 많다. 노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보다 정상적인 인지 능력을 회복할 확률이 3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도인지장애란 무엇인가? 경도인지장애는 정상 노화와 치매의 중간 단계로 단기 기억력이나 인지 능력이 살짝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일상생활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치매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10에서 15%의 경도 인지장애 환자가 알츠하이머병이나 다른 치매로 발전하기 때문에 경도인지장애는 치매의 위험인자 중 하나로 간주된다. 그런데 매년 16에서 25%의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인지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기도 해 최근 들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인지기능이 왜 회복되는지를 연구한 논문은 많지만 아직까지 정론은 없다. 아마도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나이, 아포지질 단백질의 유형, 생활습관, 우울, 불안, 스트레스 같은 정신 상태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의사들은 경도 인지장애 환자들에게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하라고 권고한다. 예를 들어 머리를 많이 쓰고 운동을 많이 하며 뇌를 자극하는 여가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사람들과 더 많이 교류하고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같은 3대 성인병을 치료하는 한편 6개월에서 1년마다 인지 기능을 추적 관찰하는 것이 좋다. 레비 박사는 2023년 논문에서 노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라는 따라하기 쉽고 돈 안 드는 방법을 제시했다. 만약 이 방법을 널리 보급할 수 있다면 일반 대중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노년을 받아들이고 노년에 대한 생각을 바꾸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노년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 나는 35살쯤 되는 아이가 할아버지 흉내를 내면서 돼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며 걷는 걸 본 적이 있다. 성인이 된 후에는 매체 광고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회춘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알려준다. 노인들도 걸핏하면 저도 모르게 나이 드니까 쓸모 없어졌어 라며 한탄하고 심지어 나이가 벼슬인 양 유세 떤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주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노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을 수 있을까? 1. 일단 받아들이는 것이다. 인생은 사계절처럼 봄에는 봄가리하고 여름에는 김매며 가을에는 수확하고 겨울에는 저장하는 등 나이대마다 고유한 특징이 있다. 2. 그 다음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나이 들어서까지 살 수 있다는데 감사하고 나이 들면서 따라오는 외모의 변화와 몸의 통증을 받아들인다. 동시에 의학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누린다. 80세 친구가 유방암의 간 전이가 의심되어 간 생체 검사를 받아야 했다. 친구들은 걱정하는데 당사자는 오히려 편안하게 말했다. 간생검은 의사가 초음파로 병변과 반을 삽입 위치를 볼 수 있어서 문제없어. 검사 결과 전이가 확실하면 유방암은 늘 신약이 나오니까 화학치료나 표정요법을 받으면 돼. 나는 아직 식욕도 좋고 잘 먹는 데다 체력까지 길러뒀으니 지금 몸 상태라면 치료를 견딜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나는 안심도 되고 친구가 존경스럽기도 했다. 노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의 장점은 문헌에 수없이 등장한다. 사망률이 낮아지고 걷는 속도가 빨라진다. 악력이 세지고 인지 능력도 좋아지며 건강교육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리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면 결국 당신이 상상한 결과에 다다른다. 그러니 긍정적으로 노년을 바라보자. 8가지만 준비하면 혼자 나이 들어도 걱정 없다. 1. 남에게 손 벌리지 않아야 한다. 경제적 독립은 즐거운 독거 생활의 기본 조건이다. 그러니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야 한다. 나이 든 후에는 벌어놓은 돈을 까먹지 않도록 하자. 재테크는 보수적으로 하고 사기당하지 않게 신중히 행동해야 한다. 퇴직하면 수입이 확 줄지만 모임이나 회식 자리도 줄어든다. 명품 옷이나 액세서리에 연연하는 대신 예전에 입던 정장과 요즘 입는 캐주얼 룩을 매치해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한다. 또한 나이가 들면 식사량도 줄어서 먹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대신 약값이나 이것저것 치료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늘어날 수 있다. 제일 믿을 만한 자식은 돈이라는 예전 어른들의 농담도 듣고 보면 일리가 있다. 2. 아프지 않도록 몸을 건강하게 가꾼다. 우리의 신체 기관은 나이가 들수록 서서히 퇴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포츠 센터에서 스트레칭, 요가, 근력 운동이나 수영 등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매일 걷기만 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나는 걸을 수 있는 짧은 거리라면 차를 타지 않는다. 시장에 과일을 사러 가든 은행, 업무를 보러 가든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까지 걷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꽤 많이 걷게 된다. 저녁 무렵 손목에 찬 만보기 숫자가 8,000걸음이 안 되면
근처 공원에서 좀 더 걷다 들어가는데 이때는 보통 1만 보를 넘긴다. 3. 아플 땐 꼭 치료를 받는다. 연령대마다 걸릴 수 있는 병이 다 다르다. 70세 정도 되는 친구들을 만나면 대화의 절반가량이 본인의 질병과 진료 경험, 괜찮은 의사를 추천하는 이야기다. 고령자는 암과 치매, 특히 퇴행성 뇌질환인 알츠하이머병을 가장 우려한다. 100% 피할 수야 없겠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은 최선의 예방법이다. 그 중에서도 몸을 자주 움직이며 운동하기, 두뇌 운동 게을리하지 않기, 사람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기, 충분한 수면 시간 확보하기,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등 삼고를 치료하는 게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수많은 암을 통제하고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지레짐작하지 말고 병원에 가야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다. 젊었을 때 편의점을 드나드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 병원을 드나드는 게 일상이 된다. 나는 오히려 언제든 편하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나이가 드니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다 라고 원망하는 대신 나이 들어서야 병원을 들락거리게 되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자. 4. 오랜 우정을 유지하되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 세월이 흐르면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고 형제자매는 나와 함께 늙어가거나 나보다도 더 나이가 들게 된다. 그럴 때일수록 친구가 중요하다. 친구가 있으면 필요할 때 병원에도 같이 가주고 수술 후에는 약을 챙겨줄 수도 있다. 마음이 맞는 친구는 꼭 붙잡아야 하지만 너무 세게 붙잡아서는 안 된다.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을 두어야 한다. 친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받은 걸 되돌려줘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예전에 가입했던 모임은 탈퇴하면 안 된다. 그 밖에 정기적인 독서 모임, 노래 교실이나 골프 모임 등도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좋은 활동이다. 일이 바쁠 때는 옛 친구들과 왕래가 뜸해질 수 있지만 퇴직 후엔 다시 자주 연락할 수 있다. 같은 연배끼리는 잘 통하고 편하기 때문에 함께 식사하고 수다를 떨거나 여행을 가기 좋다. 다만 나이가 들면 참석하는 자리라는 것이 동창회 아니면 친구의 장례식인 경우가 많으므로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나보다 어린 친구를 사귀는 것이 제일 좋다. 그래야 생각이 트이고 시야가 넓어진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새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새 친구는 친구의 친구일 수도 있고 어떤 행사에 참여하거나 수업을 들으며 알게 된 사람일 수도 있다. 친구가 같이 먹고 마시며 놀자고 초대할 때는 정말 중요한 일정이 있지 않는 한 거절하지 말자. 다음번엔 그 친구가 당신을 부르지 않을 수도 있으니 말이다. 5. 함께 있는 것도 혼자 있는 것도 전부 좋은 일이다. 설을 쇠기 전 나는 칼럼 원고 2개를 마감하고 강연용 PPT까지 완성한 후에 겨우 한숨을 돌렸다. 그러고 나니 하루 정도 쉴 시간이 있었다. 단체 채팅방들을 쭉 보는데 대부분 붉게 물든 나구송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풍경을 직접 보러 갈까 싶어 채팅방 2곳에서 길동무를 구해봤지만 다들 선약이 있다고 했다. 살짝 실망은 했으나 예상치 못한 상황도 아니었고 흥미가 식은 것도 아니어서 혼자 지하철로 타이베이시의 타우 공원에 갔다.
살랑살랑 바람을 맞으며 울긋불긋한 나구송을 감상하니 상쾌하고 흐뭇했다. 섣달 금음날에도 친구와 친척들을 방해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평소대로 식당에 가서 새우달걀 볶음밥, 찐만두, 채소볶음을 사 왔다. 거기에 양념에 재어 얇게 썬 맛있는 소고기와 건두부를 곁들여 한 끼 식사를 해결했다. 식사 후에는 드립 커피 한 잔과 과일, 디저트, 간식을 먹었는데 아주 만족스러웠다. TV 프로그램을 보고 드라마를 정주행하는 것도 즐거웠다. 사실 혼자살이의 최대 장점은 독서와 글쓰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수많은 책, 인터넷 게시물, 온라인 의학 정기 간행물에 실린 논문이나 온라인 강좌 등에서 읽을 거리를 찾는다. 내게는 노트북과 스마트폰이 편리함의 양대산맥 같은 도구다. 수재는 굳이 문 밖을 나서지 않아도 세상 일을 다 알 수 있다라는 말처럼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면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기능을 배우고 과학기술을 활용해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세상과 접촉하며 남은 생을 보낼 수 있다. 6. 기존의 취미를 즐기면서 새로운 취미도 만들어 본다. 퇴직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독서나 글쓰기 등 기존의 취미를 유지하면서 표준 중국어, 대만어, 영어 노래 교실에도 가입하고 지역 교육센터 같은 곳에서 강의를 수강하기도 하며 끊임없이 다양한 시도를 했다. 지금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숲길 걷기와 작년 야유회 수업인데 태반이 60대 이상인 학생 20명을 데리고 젊은 선생님이 근교산에서 하이킹을 하는 것이다. 7. 스스로 몸을 잘 챙겨 사고를 예방한다. 혼자 사는 이상 내가 모든 걸 책임지고 사고가 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몸을 움직일 때는 급히 서두르지 말고 여유를 갖자.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울리는 벨소리는 연장자에게 잠시 걸음을 멈추라고 알려주는 것이지 빨리 열차에 올라타라는 의미가 아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집중해서 해야 빠뜨리거나 놓치는 일이 없다.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려다 보면 빠뜨리는 것이 생겨서 나 치매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기기 십상이다. 중요한 친구의 전화번호는 반드시 휴대폰에 저장해 두자. 휴대폰을 잃어버리거나 깜빡하고 집에서 안 가져왔을 때를 대비해 작은 쪽지에 번호를 적어 늘 지니고 다니는 것도 좋다. 혹시 필요할 수 있으니 집 열쇠를 친한 친구에게 하나 맡겨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혼자 사는 액티브 시니어인 내 친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미리 준비를 철저하게 해두었다. 집안의 보안 조치를 완벽하게 해놓고 장기요양기관의 신청의 평가를 받은 뒤 침대 머리맡에 협탁에 응급호출기와 휴대용 버튼을 설치해둔 것이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버튼을 누르면 24시간 서비스 센터에서 친구의 긴급 연락망에 있는 사람이나 구급차를 불러 신속하게 도움을 준다. 80세인 친구 하나는 아들과 따로 사는데 아들이 친구의 집에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했다. 그뿐만 아니라 애플워치도 선물했다. 넘어졌을 때 자동으로 응급 서비스 센터에 메시지가 전송되는 낙상 감지 기능이 있다고 한다. 어찌나 세심하고 다정한지. 8. 마음가짐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편안함과 함께 책임감, 역할 분담이 따른다.
혼자 살면 뭐든 스스로 부담해야 하고 외롭기는 하지만 자유롭다. 이는 이해득실이 아닌 취사 선택의 문제다. 어느 경우든 자신이 가진 자원을 활용해 최선의 준비를 하고 현재의 상황을 즐기면 된다. 해가 지기 전 하늘에 가득 번진 저녁 노을을 혼자 감상하든 온 가족이 함께 보든 아름다운 건 매한가지다. 당신은 70세에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칠순을 넘겨서 그런지 몰라도 시간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다. 옛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초, 중,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눈코뜰 새 없이 바쁘다. 친구들과 모이면 즐겁게 옛 이야기를 나누고 우정을 다지기도 하지만 가슴이 아플 때도 있다. 이른을 넘긴 친구들이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현재 암으로 투병 중인 동창에게 힘내라고 응원하며 한숨 짓기도 한다. 또 암을 이겨냈거나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잘 끝냈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쁘고 마음이 놓인다. 그런가 하면 90이 넘은 어르신을 보살피느라 몸과 마음이 고달픈 친구도 있다. 그리고 대화의 마지막은 거의 이렇게 끝난다. 건강이 제일 중요해. 70대가 되면 가정이나 사업은 대부분 자리가 잡힐 대로 잡히고 바꿀 수 있는 건 별로 없다. 어릴 때 똑똑했던 친구는 커서 일이 술술 풀려 더 잘 나간다. 어릴 때는 성적이 부진했지만 나중에 의외로 엄청난 성과를 거둔 친구도 있다. 이건 부러워할 필요도 없지만 비교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 굳이 비교하고 싶다면 누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자유롭고 만족스럽게 사느냐를 비교해야 할 것이다. 70세가 넘었어도 초등학생처럼 진지하게 나의 소원을 적어볼 수 있다. 1.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좋은 생활 습관은 건강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잠은 충분히 자고 가능하면 채소와 어류 등이 많은 지중해식 식단으로 먹는다. 술은 소량만 마시되 담배는 피우지 않는다. 여행, 하이킹, 모임, 강연 듣기 같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혼자 있을 때는 책을 읽거나 회고록 등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머리, 몸, 발을 쓰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면 심신이 건강해지고 치매와 멀어진다. 2. 의사의 치료를 따른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다면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를 받아야 한다. 3. 증상이 있을 때 그냥 넘기면 안 된다. 나이가 들면 몸에 자잘한 문제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한동안 상태가 좋아지지 않거나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혼자 지레짐작하지 말고 병원에서 진찰을 받는 게 좋다. 4. 디지털 시대의 흐름을 따라간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정보를 공유하고 좋아요를 누르는데 인색하게 굴지 않는다. 친구나 멀리 있는 가족과 영상 통화를 하며 관계를 유지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5. 재밌는 노인이 된다. 유머와 자조는 최고의 윤활유다. 나는 수년째 여성 성장단체에서 활동 중인데 언젠가 생일 파티의 주인공이 늘씬하고 예쁜 젊은 처자와 작달막하고 나이 든 나,
이렇게 두 사람일 때가 있었다. 둘이 나란히 단상 앞에서 케이크를 자르는데 한 회원이 감탄하며 말했다. 이렇게 보니까 두 사람 꼭 다이애나비랑 테레사 수녀 같아요. 내가 다이애나비처럼 생긴 줄은 몰랐네. 내 입에서 튀어나온 이 말에 좌중은 웃음바다가 되었다. 6.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최후의 보루이며 가장 효과적인 무기다. 영화 토르의 주인공 역을 맡은 호주 출신 배우 크리스 햄스워스는 의사에게 유전자 검사 결과를 듣는다. 부모에게 아포지질 단백질 2포를 하나씩 물려받아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의 8에서 10배에 달한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크리스 햄스워스는 진지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마음가짐이 바뀌었는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동기부여가 되네요. 지금부터 열심히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해야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기, 당신의 칠순소원을 빌어보자. 내가 듣는 지역 교육센터 수업에서 선생님이 우리를 데리고 터우커산에 갔다. 지세가 가파른 산을 걷는데 다행히 양쪽에 잡고 갈 수 있는 두꺼운 밧줄이 있었다. 야영지까지 천천히 걸어가던 나는 정상을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같이 간 친구들이 찍어준 정상 사진을 감상하며 만족했다. 특히 혼자 천천히 걸으며 풍경을 찍고 지나가던 여행객과 가볍게 목례로 인사하거나 한담을 나누는 것도 즐거웠다. 뷔페처럼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즐길 수 있을 정도로만 먹고 모든 음식을 다 먹을 필요도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할 필요도 없다고 나는 매번 스스로에게 다짐한다. 매번 행동에 앞서는 한 친구가 돌아오는 길에 마지막 계단에서 그만 발이 헛돌았다. 왼쪽 복사뼈를 접질리는 바람에 붓고 아파서 괴로워했다. 그런데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것 같아. 하늘이 도와서 이 정도로 액땜했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나도 친구가 골절되거나 더 심각한 부상을 입지 않고 발목을 삐는 정도에 그쳐서 다행이다 싶었다. 게다가 마지막 계단이 아니라 산꼭대기에서 그랬다면 어떻게 산을 타고 내려올 수 있었겠는가. 두보는 시에서 인생 70 고래히 70세를 사는 건 예로부터 드물다는 뜻으로 70세를 가리키는 고의라는 말이 여기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했다. 공자는 72종 심소욕 불유구 70세는 마음 내키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했다. 한 친구는 나이 70이 넘어서야 큰 병에 걸리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나이가 70이 되니 삶이 편안하고 안정적이라 좋다라는 사람. 나이가 70이 되니 자유롭고 만족스럽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